주말 새벽에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총선이 실시되기 직전 그리고 직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총선 직전 그리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 이렇게 관통하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한동훈 저는요, 비록 총선에서 지기는 했으나 이 정치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정치라는 것을 할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 새벽에 메시지를 하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실망합시다. 실망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칩시다. 이 얘기인 즉슨 한동훈 제가 어떤 식으로든 어디에서든 이 정치권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계속 거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인물이 대구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말들 많아요. 그렇죠. 기계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래요.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다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차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차기고 아니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용이야.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거의 사흘 연속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을 맹공격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저런 애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런 애를 데려다가 어떻게 선거 전반을 맡기겠습니까?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라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12일에는 깜도 안 되는 이라는 또 표현을 쓰네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놀이 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지금 말아먹었습니다. 자, 13일에는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당에 있는 한 그를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 사흘 연속 거친 수위의 표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요? 두 글자로 말하면 반칙입니다. 반칙이요? 반칙. 왜 반칙이냐면요. 우리가 격투기에서도 룰이 있어요. 복싱에서도 선수가 다운되면요. 심판이 카운트하면서 더 이상 접근 못하게 하잖아요. 예. 다운된 선수를 때리면 반칙입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링 위에서 내려갔는데 그걸 만약에 링 아래로 쫓아가서 때리면은 그건 폭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은 링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저격을 하는 것은 정치의 어떤 불문율에 반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을 만들어서 그 업적으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싸이월드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니거든요. 홍준표 시장께서 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시장이요 계속 뭔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왜 반려견 훈련사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형욱 씨를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들의 해석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아지, 개에 비유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 강형욱 씨? 예.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죠? 홍준표 대표 쭉 보면 과연 제가 공직자로서 맞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이분은 상당히 공직으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분들의 일련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것은 자, 일단 적절치 않다. 홍준표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글쎄요, 뭐 전지현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하필 강형욱 씨한테 비교를 한 거는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홍준표 시장을 강아지에 비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땡땡 멍멍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같은데 저거는 필터링이 안 된 발언인 것 같거든요. 김경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총선 전국에서도 그 영부인과 관련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부인의 어떤 그 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하고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발언은 상당히 필터링이 안 된 정대되지 않은 막가는 발언이었던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률 씨가 어떤 야인으로 어떤 평론가로 있을 때는 물론 저렇게 시원한 발언이 그 지지자들의 어떤 그 환호성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몸을 담았었던 사람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으로 지금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홍준표 시장을 공격을 하는 거는 홍준표 시장도 보수층 내에 많은 팬층이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싸움을 얘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의 지금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이 지금 어차피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발언을 보면은 문외 사냥꾼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둘을 지금 같이 엮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내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홍준표 시장의 팬들이 있을 거고 또 친한이라고 지금 이제 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들 원팀이 돼가지고 4년 뒤에 총선을 그 준비해도 모자랄 마당에 저런 식으로 무슨 말이 앙뚜아네트니 강형욱이니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되고 이런 때 민주당은 팔짱 끼고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경률 대표가 이제 공인으로서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언변에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국에 만약에 김경률 대표가 말을 조심했으면은 홍준표 시장만 욕먹고 끝이 나는데 괜히 강형욱 얘기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송영문 변호사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연일 저러한 독설은 저건 반칙입니다. 복싱에서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KO 당했을 때는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그 도리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고 우리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일심,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거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예요.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저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해 오지 않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일각에서는 저희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짹짹짹 이렇게 날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에
홍준표 입장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야, 대선 경쟁자를 운운합니까? 일부 무식한 기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막말도 참 가관입니다. 한동훈은요, 일찌감치 저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여선훈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홍준표 시장의 최근 연일 맹공? 선거 패배하고 나서 보수 분열 양상이 좀 보이고 있다. 예? 저는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이 딸린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인데 여기에 반응하면 할수록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략에 약간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보수에서 뭐 한동훈이라는 가장 큰 여권 잠룡 주자가 약간 이제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끔씩 이제 뭐 긴장 관계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향해서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니야.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어루만져주는 약간 이런 약간 고단수의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홍준표 당선인이 요즘에 소셜미디어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오늘도 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오늘의 글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연일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